오늘 밤 그 남자는 짙은 비누향이 묻은 손끝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는 단 한 줄. 내일 저녁에도 보고 싶어요. 그 한 줄을 받아든 순간 그의 심장은 뜨거운 물결처럼 뛰기 시작했지요. 이 남자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데이트마다 어색한 침묵에 허덕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저녁 약속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이런 장면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자동문 앞에서 상대가 살짝 멈추며 당신 손등을 한번 스친다든지,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두 시선이 마주쳤다가 재빨리 피하는 그 짧은 떨림. 그때마다 무언가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입술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경험. 아, 혹시 방금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달콤한 이상론만이 아닙니다. 연애 카페에 떠도는 뻔한 비법 리스트도 아닙니다. 우리는 남자분들이 흔히 빠지는 한 가지 함정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바로 행동만 베끼는 습관입니다. 누군가 키스는 기습처럼이라는 조언을 들으면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하다가 당황스러운 정적에 휩싸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 마음의 온도와 타이밍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첫 번째 명언을 꺼내볼까요?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면 사랑을 주는 것은 기적이다. 여기에서 주는 것은 헤아림입니다. 단순히 행동을 복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숨소리와 시선에서 가벼운 설렘을 읽어내고 그 설렘이 터져 나오기 전에 당신의 체온을 조금만 더 가까이 보태주는 것. 아, 이 말이 조금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그럼 이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안, 그 낯선 그림자가 당신 뒤를 밟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은데 왜 손을 잡을 때마다 땀이 나지? 그녀는 왜 내 품에서 길게 쉬어노는 걸까?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의문이 계속된다면 이미 마음의 따뜻한 온도가 경고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경고등을 꾹 눌러두는 대신 그 불빛을 나침반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감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하루를 조심스럽게 복기해 볼까요? 함께 걸었던 거리가 멀지 않았음에도 집 앞 골목을 서너 번 헛돌고서야 헤어지셨던 적 있으시죠? 그 골목 어귀에서 하필이면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두 분을 감쌌을 때 숨결이 더 가까웠는데도 입술은 멀게 느껴졌던 그 순간, 혹은 영화관에서 크레딧이 흐를 때까지 앉아 있다가 불이 켜지는 동시에 부랴부랴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던 경험. 그 뒷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아, 그때 손을 한 번 더 잡아줄 걸 하고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으셨나요?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린 행복을 장식처럼 소비합니다. 달콤해야 할 사랑도 어느새 인증사진으로 남겨야만 온전해지는 듯하죠. 데이트 코스 하나 정하는데도 누가 올려둔 맛집 리스트를 뒤적이다가 진짜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와 눈을 맞출 때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대신 머릿속에서 좋아요 숫자만 떠다니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명언을 소개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이
함께 영화 한 편 보면 되겠네 하고 가볍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진짜 메시지는 화면이 아닙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기 전에 두 사람의 시선이 맞물리는 그 미묘한 찰나를 포착하는 힘. 저희가 오늘 강조할 핵심이 바로 그 장치입니다. 잠깐 시청자님께 질문 하나 던져도 될까요? 상대가 나란히 앉은 순간 자연스럽게 손등을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남자와 손과 손이 뜨겁게 맞닿았는데도 별다른 행동 없이 시선을 흩뜨리는 남자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물론 전자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섬세한 접촉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솔루션을 살짝 열어보입니다. 이름하여 온도차 3도 법칙. 아직 노하우 전부를 공개할 순 없지만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의 체감 온도를 오직 3도만 올려두세요. 그러면 다음 만남은 당신이 잡지 않아도 자연히 다가옵니다. 구체적 방법이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렇다면 왜 3도일까요? 1도는 실수로도 오릅니다. 5도는 부담이 됩니다. 3도는 긴장과 편안함이 맞물려 스파크가 가장 오랫동안 남는 지점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쯤에서 세 번째 명언을 소개합니다. 사랑은 말로 배우지 않는다. 사랑은 감각으로 배운다. 여기서 감각이란 촉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역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상대의 웃음이 변주되는 리듬, 목소리가 낮아지는 고비, 옷깃에서 스치는 미세한 향기.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이 이 알파벳을 읽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혹시 생각하셨나요? 나는 감각이 둔한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감각은 타고나는 재능이기보다 훈련으로 만들어가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리고 영리하게 훈련하는 길이 존재합니다. 다만 브레인스토밍처럼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기억시키는 단순한 습관 하나면 족합니다. 이따가 구체적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야기의 절반을 걸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공 사례를 통해 희망의 문이 이미 열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불안을 자극하며 놓치고 있는 감각의 틈을 점검했습니다. 셋째, 공감과 교감을 바탕으로 오래된 실패를 되짚어 봤습니다. 넷째, 문제의 근원을 행동 베끼기라는 함정으로 명시했습니다. 다섯째, 솔루션의 윤곽을 온도차 3도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에서는 3도 법칙을 실제 데이트 현장에 적용하는 요령, 대화 중 손끝을 스치게 하는 타이밍, 품을 내어줄 때 호흡을 맞추는 주의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마인드 세팅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핵심 노하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순간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이제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온도차 3도 법칙을 살짝 보여드렸지요. 오늘은 그 온도를 실제로 끌어올리는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약속드린 대로 어떻게라는 공식을 모두 펼쳐놓지는 않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랍을 열어 한꺼번에 다 꺼내면 보물도 금세 빛을 잃습니다. 우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감각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 카페 창가 자리입니다. 상대가 따뜻한 음료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을 때 시청자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그저 맞은편에서 눈만 맞춥니다. 그러나 온도차를 3도로 올리고 싶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순간의 정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 정적을 쓰다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상대의 손가락 마디를 바라보며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고 시선을 컵 윗부분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마디. 손끝이 꽤 차가운가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선이 다시 상대의 눈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호흡. 바로 그 사이에 공기가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 장면, 횡단보도 앞입니다. 파란 신호가 깜빡일 때마다 많은 분이 손을 잡을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놓치고 맙니다. 온도차 3도 법칙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손을 잡고 건너는 것이 전략의 전부가 아닙니다. 손을 잡기까지의 3초가 핵심입니다. 한 걸음 뒤로 서서 상대가 눈치를 채도록 발끝, 방향을 살짝 비틀어 보세요. 그리고 출발이라는 단어 대신 짧은 웃음 한 번으로 시작하세요. 상대가 고개를 돌리며 웃음을 맞받아치는 순간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엮입니다. 이때가 바로 체감 온도가 3도 오르는 골든 타임입니다. 세 번째 장면, 영화관 의자. 상영이 끝나갈 즈음 화면이 어둑한 채로 크레딧이 뜹니다. 흔한 실수는 핸드폰 불빛을 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두 사람 사이의 여운이 단칼에 잘려나갑니다. 대신 몸을 아주 살짝 기울여 상대의 어깨각을 따라갑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 숨결이 교차하고 귀가 스칠 듯 말 듯 합니다. 여기서 끝. 불빛은 아직 꺼두세요. 상대가 먼저 귓가에 속삭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세 장면을 설명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핵심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틈새입니다. 틈새를 알아차리고 그 틈을 3도만 덮이는 사람. 그 사람이 다음 만남을 예약합니다. 이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타이밍이 오면 얼어붙어요. 맞습니다. 행동만 알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세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릴게요. 바로 관성, 호흡, 기억입니다. 관성은 몸이 굳어 있는 습관입니다. 평소 휴대전화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습관, 걸을 때 팔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관성이 데이트 자리에서도 이어져 동작을 둔하게 만듭니다. 관성을 깨려면 집을 나설 때부터 팔을 부드럽게 흔들며 큰 보폭으로 걸어보세요. 몸에 흐르는 피가 빨라지면 작은 접촉에도 반응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두 번째, 호흡. 긴장을 떨치려 한다고 일부러 숨을 크게 내쉬면 오히려 상대가 눈치챕니다. 대신 아주 짧게, 가볍게 3번 빠르게 들이쉰 뒤 길게 내쉬세요. 3번 들이쉬는 동안 눈이 2번 깜빡이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상대의 눈도 같이 깜빡입니다. 무의식적 동조가 생기면서 거리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기억. 첫 만남에서 무심코 흘린 작은 정보. 예를 들어 상대가 좋아하는 빵 냄새, 그날 입었던 코트의 질감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같은 낱말을 한 번만 써주세요. 저녁 공기가 오늘은 더 크림처럼 부드럽네요. 이런 식으로 빵 냄새를 떠올릴 만한 묘사를 건네면 상대는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체온이 올라갑니다. 지금부터는 솔루션의 구체적 장치를 일부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딱 절반만 공개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시청자님께서 직접 경험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온도차 3도 법칙 실행 순서. 하나, 거리 확인. 어깨와 어깨 사이가 스마트폰 반개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둘, 호흡 맞추기. 앞서 말씀드린 3번 들이쉼 패턴을 자연스럽게 반복합니다.
셋, 촉각 자극. 손끝, 팔꿈치, 무릎, 그 중 단 하나를 선택해서 2초 이상, 4초 이하로 닿아 있습니다. 넷, 눈 맞춤 고정. 시선을 1초만 끌고 곧장 입술 언저리로 내려갑니다. 다섯, 물러서기. 모든 접촉을 거둔 뒤 2보 뒤로 물러나 상대에게 선택지를 맡깁니다. 여기까지가 공개 가능한 전부입니다. 더 길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각은 말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약속이 잡혀 있다면 위 5단계 중 하나만이라도 실험해 보세요. 내일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녀가 먼저 몸을 멀리할 때는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때는 온도차를 낮추는 복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뜨거워진 물에 얼음을 한 조각 넣어야 다시 마시기 좋은 온도가 되듯 순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줘야 관계도 숨을 쉽니다. 복원 단계에서는 손길 대신 목소리를 사용하세요. 볼륨을 한 톤 낮추고 속도를 반 토막 내세요. 그러면 상대의 신경이 귀에 집중되며 몸의 거리를 잊어버립니다. 이 과정을 청각, 포옹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점에서 네 번째 명언을 꺼내 볼까요? 사랑은 그 사람의 이름을 당신이 가진 모든 언어로 반복하는 행위다.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빈도보다 중요한 건 억양입니다. 끝음을 올리지 말고 살짝 내려보세요. 마치 따뜻한 물이 살결을 따라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또한 3도에 해당합니다. 시청자님,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나요? 나는 원래 표현이 서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럴 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표현이 서툴러도 마음은 정확히 전달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우리 채널이 드리는 조언은 시간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감정을 간직한 채 타이밍을 단축하는 것. 그게 오늘 솔루션의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실전 팁을 세트로 묶어 드립니다. 첫째, 데이트 전 준비 루틴. 집을 나서기 전에 양손에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 손끝 혈관을 열어두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눈썹을 살짝 올렸다 내리며 미세한 표정근을 깨웁니다. 얼굴 근육이 부드러워져야 미소가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만남 중 에너지 관리. 메뉴를 고를 때 상대가 고민하는 동안 나는 천천히 기다릴게요 라는 말보다 천천히 골라요 라고 조용히 붙여주세요. 나는이 빠지면 불필요한 자기 강조가 사라집니다. 셋째, 마무리 멘트. 헤어지는 골목에서 다음 약속을 확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 조금 더 걸어도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과거형으로 남겨두세요. 이 과거형 아쉬움이 다음 만남을 현재형으로 끌어옵니다. 혹시 실행 과정에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는 오히려 후각, 촉각,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기회가 됩니다. 손을 깍지 끼려다 엉켜버리는 순간 웃음이 터지고 웃음 속에서 어깨가 부딪히며 어깨에서 체온이 교환됩니다. 연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완벽한 플랜이 아니라 즉흥적인 틈입니다. 이제 마지막 명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망설임을 후회해라. 오늘 들려드린 모든 팁은 망설임을 줄이는 장치였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행동의 정확도보다 타이밍이 먼저입니다. 조금 엇박이라도 괜찮습니다. 리듬만 놓치지 않으면 관계는 음악처럼 흐릅니다. 시청자님,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화면을 닫기 전에 손가락이 떨릴지도 모릅니다. 시도해 볼까 말까. 그 순간이 바로 3도 온도를 만들 기회입니다. 부디 머뭇거리지 말고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우리 채널은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설렘과 실수, 그리고 성장의 순간을 함께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여자가 진심을 털어놓는 순간,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여자는 왜 이렇게 돌려 말할까? 왜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속마음을 감추려고 할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녀들은 진짜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남자분들이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한 여자가 당신에게 자신의 과거 연애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거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녀는 지금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그걸 그냥 지나쳐요. 무심코, 무반응으로,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이건요, 기회예요. 정말 큰 기회. 그녀가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신호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차린다면요? 그건 그냥 감정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늘은요,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때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그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알아차리는 남자들이 어떻게 관계를 더 깊게 이어나가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연애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 진짜 사랑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자 주인공 소희는요, 한 번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대학 시절 정말 많이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1년 넘게 예쁜 연애를 했었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손을 잡고 걸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처음엔 몰랐던 성격의 차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다툼이었지만 그게 점점 깊은 오해가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됐어요. 결국 헤어졌어요. 그 순간 이후로 소희는 사랑을 두려워하게 됐죠. 다시는 그렇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누가 다가와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벌써 아이까지 낳고 그럴 때마다 소희는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어요. 나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소희는 다짐했어요. 이제는 다시 용기를 내보자.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남자는요, 굉장히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내비칠 때도 그는 섬세하게 반응해 줬어요.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소희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죠. 이 사람에게 내 과거를 말해도 괜찮을까? 혹시나 그가 실망하거나 그냥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그래도 숨기고 싶은 마음보다 정직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용한 카페에 앉아
소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나 예전에 한번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의 시간은 너무 행복했지만 결국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 많이 힘들었고 다시 연애하는 게 두려웠어요. 이 말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담긴 게 아니에요. 그건 나는 지금 당신을 신뢰해요. 내 상처를 보여줄 만큼 당신이 소중해요. 라는 메시지예요. 소희는 눈치를 살폈어요. 그 남자가 혹시나 당황하거나 실망한 얼굴을 하지 않을까. 속으로 무척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요,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요. 누구나 그런 기억은 있어요. 그게 당신을 더 멋지게 만든 것 같아요. 진심으로 털어놔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소희는 마음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졌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꺼낸다는 건요. 단순히 나 이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나요? 라는 무언의 질문이에요. 이걸 제대로 받아주는 남자라면 그녀는 그 남자를 더 신뢰하게 되고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돼요. 반대로 무심하게 넘기거나 그래, 뭐 그런 일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면 그녀는 마음을 닫아요. 이 사람은 내가 진심을 꺼내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건 단순히 대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자 연애의 방향을 결정짓는 큰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작은 디테일을 통해 진심을 드러내요. 예를 들어요. 그녀가 자꾸 요즘 집에서 잔소리 많이 들어.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좀 외롭기도 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건 그냥 일상 이야기가 아니라 나 지금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해요. 당신이 조금 더 다가와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신호예요. 이런 사소한 말 속에 여자들의 진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 알아차리셔야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녀가 말한 엄마가 또 결혼하라고 잔소리했어. 이 말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그건 사실 내가 지금 외롭고 안정된 사랑이 필요해. 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반응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또 잔소리 들었어. 힘들었겠다. 이건 단순한 공감.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요? 그럼 우리 언젠가는 그 잔소리 멈출 수 있을 만큼 진지하게 만나볼래? 이 말은요, 그녀에게 신뢰와 미래를 동시에 전달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지은이라는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그냥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나 사실 적금도 들어놨어. 요즘 월급 조금씩 모으고 있어. 이런 식의 말들이죠. 남자 입장에서야 뭐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죠. 근데 사실 이 말들은 숨은 뜻이 있어요. 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나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상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 지혜는 그걸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냥 무심한 듯 이야기했죠. 내가 가진 거 많진 않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 하지만 이건 남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캐치할 수 있다면 정말 큰 기회가 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녀가 신뢰를 보내는 방식이었고 자기 삶의 무게를 나눌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런데 남자가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럼 그녀는 좌절해요.
내가 이렇게 털어놓은 게 아무 의미도 없었구나. 그 순간부터 감정의 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반대로요. 남자가 이렇게 말해줘요. 그런 얘기까지 해줘서 고마워. 너 진짜 멋진 사람이다. 나도 더 노력할게. 그러면요.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감정을 쏟아내요. 이건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녀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는 시점이죠. 그 다음부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감정이 빠르게 깊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자는 말보다 느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녀가 느끼기에 이 남자는 나를 이해하려고 한다. 내 말에 반응해준다. 이런 감정이 들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관계를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말 속에 담긴 은근한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이런 말을 한다면요. 요즘 혼밤 너무 지겨워. 주말에 심심해 죽을 뻔했어. 혼자 영화 보니까 너무 공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혼잣말 같죠? 아니에요. 나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필요해. 너랑 함께 보내고 싶은데 먼저 말 못하겠어. 그녀는 지금 간접적으로 당신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답이 아, 그렇구나. 나도 요즘 바빠서 못 놀았어. 이렇게 나오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네. 하지만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번 주말 나랑 밥 먹을래? 같이 영화 볼까? 다음에 혼자 심심하면 나 불러. 같이 있어줄게. 이렇게만 말해줘도 그녀는 마음속에서 벌써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내 말을 진짜 들어주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로 관계가 180도 달라져요. 다시 말하지만 여자들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녀들은 암시해요. 그리고 반응을 봅니다. 그 반응으로 당신이 진짜 사람인지, 그냥 스쳐가는 인연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진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그녀는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 깊이 있는 감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자들은 늘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의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그녀의 삶에 들어오기를. 그녀의 작은 말들, 소소한 이야기, 우연처럼 흘러나온 비밀, 이 모든 것들은요,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던지는 정말 진지한 감정의 신호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녀는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그녀의 눈빛을 읽고, 그녀의 마음을 느끼세요. 그 순간, 당신의 연애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녀는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가볍게 툭 던진 농담 속에 어떤 진심이 숨어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차릴 줄 아는 남자가 되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랑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연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당신이 진심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